안녕하세요. 일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5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들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한 종목이 상한가로 장 마감을 했어요. 참고로 국내 증권 시장은 201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015년 정도부터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제 변경되고 나서는 확실히 연속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어졌어요. 아주 뭐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해도 한 제가 본 거는 최고 많이 친 게 상한가 한 3번 정도 치고 이제 쭉 빠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상한가 3번 치면 그 투자 원금의 약 2배, 수익률로는 투자 원금을 한 번 더 이렇게 투자 원금의 100%를 수익을 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이상이죠. 2.2배죠. 2.2배. 근데 뭐 주식을 상한가를 노리고 주식을 시작하면 폭삭 망합니다. 폭삭. 자, 일단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약주예요. 그죠? 조화제약, 제일약품, 파마홀딩스. 이건 뭐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제약에 뭐 투자한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샘표식품, 그리고 명문제약, 메타랩스. 이것도 제약 또는 바이오주 느낌이 나요. 점상한가가 있나요? 점상한가는 한양증권 유통주가 워낙에 적어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유통주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점상한가도 얼마든 보이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화제약도 점상한가는 아니고 거래량이 5천만 주가 터졌네요. 이거는. 일단 제일약품을 보면은 2연속 상한가를 갔네요. 와, 최저점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은 6,800억 원이고 상장 주식수는 1,400만 주, 외국인 소진율은 3.6% 정도고,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조금씩 주네요.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BPS는 주당 그 자산 가치를 말을 하는 거죠.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600원 정도입니다. 왜 상한가를 갔느냐? 렘데시비르 600배 효과. 이거 엊그제 한번 뉴스가 났었죠. 췌장암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기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일약품과 뉴지랩 등이 광세다. 현재 제일약품은 14일 오후, 목요일 오후죠. 목요일 오후 22%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뉴지랩 역시 20% 넘게 뛰고 있다. 뉴스 나오자마자부터 뭐 충분히 부랴부랴 검색해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 치료제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인간의 폐세포 CALU3에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가 약 6,000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렘데시비르보다 약 600배 강한 수치다. 렘데시비르는 1000배 정도 감소를 했나 보네요. 몇 억 마리가 있었다고 하면 한 10,000마리 정도로, 이렇게 6억 마리가 10,000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6억 마리가 60만 마리인가요? 10만, 100만, 1000만, 600만 마리로 감소했다. 100만 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연구진은 연구 논문에서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CALU3 세포에 사용됐을 때 바이러스를 약 6,000배 감소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포의 인간 폐상 피세포에서 TMPRSS2 유전적 바이러스 유입의 지배적인 역할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파모스타트는 일본 제약사 토리이에서 개발한 약물이다. 국내에선 제일약품이 제네릭이 생산 및 판매 허가를 받아 췌장염 치료제로 나파문주 2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뉴지랩은 최근 나파모스타트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지청 줄리면서 실험에 공동 연구기업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만약에 지금 최고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클로로킨이었고, 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하이드로 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이 들어있는 그런 약품들을 제조하는 회사, 그중 하나가 텔콘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텔콘도 그때 당시에 2연상 찍고 쭉 내려갔죠. 근데 이제 췌장암 치료제래요. 췌장암 치료제. 지금 바이오 종목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이 종목이 떴다가 저 종목이 떴다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이오주는. 투자할 만하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투자해선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상한가를 어떤 종목이 쳤고 그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또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으실 때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5월 12일 날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이 현상을 쳤으니까 제일약품 바이오 자회사 신설 미 FDA 임상 및 라이선스 아웃 추진. 굉장히 뭔가 낯익네요, 느낌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특례 상장 추진.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임상 전문가 CEO 영입. 저는 비염 때문에 좀 장기침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제일약품이 신설 바이오 자회사를 통해 미국 FDA 임상과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 엄청난 뉴스죠. 아울러 3종가량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코스닥 특례 상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설립했대요.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텔콘으로 따지면 비보종 같은 회사를 설립했나 보네요. 텔콘에서. 비유입니다, 비유. 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는 제일약품의 지분 100% 자회사로 임상 과정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미국 FDA 임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약을 연구하는지도 나와야겠네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온콜로지, 항암제 분야의 신약 후보 물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외 임상이 가능한 한 종의 파이프라인을 확충해 총 3개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을 통해 3에서 5년 이내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항암제네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 비유로 따지자면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전래동화 같은 어떤 서양의 전래동화 같은 동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내가 이 우물에 물을 이렇게 쭉 수도관을 한번 해 놓으면, 그러니까 자본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그 파이프를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뜰 수 있잖아요. 그 전래동화에서는 거의 무한정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초기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주식회사의 어떤 꾸준한 수익 창출, 많건 적건 간에 꾸준한 수익원으로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항암제래요. 엄청난 뉴스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한 종의 파이프라인을 확충해 총 3개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셋 중에 뭐 한 가지만 성공하더라도 코스닥 상장은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신약 임상과 증시 상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임상 전문가를 회사의 첫 수장으로 영입했다. 초대 CEO는 존 김 박사다. 너무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바이오젠과 베링거 인겔하임, LG생명과학 및 한미약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20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뭐 대단한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법인에 합류해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개발 총괄 디렉터로 항암제 및 진통제 등의 라이센싱 프로젝트를 리드해왔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합류하기 직전에는 차병원 그룹, 서울 CRO 대표이사와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신약개발 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분은 상당히 커리어가 많이 있으시네요. 이런 분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초대 CEO로 선임이 되셨답니다. 바이오주 진짜 바이오 회사들 박터지네요. 엄청나네요, 경쟁이. 향후에도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의 자체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1약품의 기존 신약연구소 등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화학제제 기반의 전통 제약사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신약 발굴 및 임상개발과 라이선싱 집중해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새로운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너무 이런 말은 너무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바이오주들이. 제1약품은 현재 뇌졸중 치료제,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신통제인가요?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등 7개의 주력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제1약품 워낙에 유명한 회사죠. 망막질환 치료제와 파킨슨 치료제는 작년 LO에 성공했다. 제1약품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7천억이고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서 213위 회사예요. 상장 주식수도 많지 않고. 불편해 죽겠어요, 이런 거. 뭐 지금 2연속 상한가를 갖고 거래량도 첫날에 폭발했지만 둘째 날에는 좀 적었고, 보통 평소 거래량이 뭐 10만 주도 안 되네요. 평균 한 3, 4만 주 될 것 같은데 200만 주, 뭐 100만 주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수익 보신 분들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장이 불안해서 요새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도 목요일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장대 양봉 나왔네요. 거래량도 터졌고 시가총액은 제일약품의 약 절반 정도 되네요. 3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것 같네요. 3,600억. 코스피, 이것도 코스피 상장 종목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약 10% 정도. 제법 보유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 17년도 연간 실적이 약 매출액 500억 정도인데 그 다음 해 1,500억, 작년에 7,300억을 찍었어요. 엄청 급성장하네요. 영업이익은 44억, 109억, 약 90억. 와, 이 매출액이 지금 1,500억에서 7,500억으로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반영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뭐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썼을 거예요. 언젠가는 영업이익이 쭉쭉 올라가겠죠.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 당좌 EPS, BPS, BPS, 홀딩스라고 그러구나. 홀딩스라고 그러네요. 자, 뉴스 한번 볼게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뭘로 기록을 했냐? 주당 70원, 약 0.3% 정도 되는 것 같고 설마 뭐 이유가 없이 올랐나요?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의 반사이익으로 올랐나 보네요. 어디 볼게요.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 치료 효과 강력? 제일약품, 명문제약 등 상한가. 나마포스타트의 강력한 효과가 입증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다. 15일 금요일 뉴지랩은 10% 오른 17,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 새 36% 급등했다.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의 성분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부상한 영향이다. 뉴지랩은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나파모스타트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이제 사용 중인, 판매 중인 약물에 대해서 다른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재창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주로 꼽히는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 명문제약은 이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SK케미칼도 21%를 상승했다. 세포배양 실험을 통해 분석한 3천여 종의 약물 중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네요. 렌데시비르보다. 그래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는 게 바이오주가 맞습니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뉴스를 발판 삼아서 주가가 탁탁 상한가를 두 번 갔어요.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이 되면 보통은 상한가는 금요일 날 치면 좀 약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치고 토요일, 일요일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사람들이 더 알아보고 한 결과 월요일에는 매도세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책도 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파마 홀딩스 이런 쪽은 좀 한승수 외 6인이 약 75%를 갖고 있고 오츠카 제약이네요. 오츠카 제약에서도 10% 갖고 있고 자사주 3% 거의 뭐 85%, 86, 7%가 지금 회사에 연관된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목도 유통 주식수가 적겠죠.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인데 아까 86%라고 치고 0.14 유통 주식수가 224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224만 주 중에 전량이 거래되면서 쭉 올랐고 그 다음 또 거의 전량이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보통 2만주, 3만주 이렇게 거래된 종목이.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제일약품은 7천억짜리고 뉴스 분석을 보면은 제일파마 홀딩스에서 65%를 갖고 있어요. 거의 품절주네요. 품절주 테마 테크 타면 장난 아니겠네요. 64% 0.6% 제하고 65%라고 치고 35%죠. 그러면 1470만 주를 34% 35% 514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량이 엄청나네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적으면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 다음 주에도 뭔가 재밌을 것 같고 뭐 신규 매수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게 여기서 뭐 9만원 10만원이 간다고 해도 저는 매수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주식은 쉽게 사고 팔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이 두 종목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샘표 식품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쭉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고 또 시간을 많이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샘표 식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180만 주, 제일파마 홀딩스랑 비슷하고 33,300원 50원으로 시작해서 39,000원 약 4만원까지 찍었어요. 샘표식품은 시가총액 1,800억 정도고 코스피 약 500위 정도 됩니다. 상장 주식수는 450만 주로 아주 적은 편이네요. 보면은 뭐 우상향 천천히 그리다가 상한가를 쭉 갔어요. 뭔가 뉴스가 나왔다는 거겠죠. 이러면 외국인 소진율 5% 정도고 배당 수익률은 약 0.5% 정도 됩니다. 재무제표가 상당히 괜찮네요.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 꾸준히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꾸준한 편이고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215억, 310억. 시가 배당률 0.57%, 0.72%, 0.59%. 배당 성향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좋네요. 처음 알았네요. 이 종목을 샘표식품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네요. 주가도 그렇죠. 이건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쭉 떨어진 거고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원금 보존에 대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낮은 게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왜 상한가를 갔냐, 호재 본물의 상한가 찍은 샘표식품. 코로나 덕을 많이 봤나봐요. 아, 오늘 그거 실적 발표를 했나 보구나. 잠시만요. 분기 보고서를 내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나 보죠. 2020년 3월 말.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우와. 2019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번 게 100억이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약 400억, 30%가 더 오른 거네요. 한 주당 이익이 약 2,000원. 그러면 사고 파면 약 8,000원 되는 거죠, 올해 한 해.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6,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약 30% 오른 게 맞네요. 올해 연말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왜냐면 평소에 약 3만원 정도 했었는데 30% 올라서 39,000원이니까 39,000원 선을 올해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테마를 타서 거품이 좀 더 붙으면서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뭐 한 4만원대 초중반까지 찍을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되겠네요.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수급이기 때문에 주식은. 5월 14일 날에 본사에서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이때는 좀 떨어졌겠는데요? 거의 티가 안 났구나. 끝까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미중 분쟁 수혜 기대감까지 겹쳐 여러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샘표의 1분기 깜짝 실적이었다. 이날 샘표 주가는 오전 내내 부진했지만 정오께 실적 발표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날 샘표는 영업이익 연결 기준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6% 상승한 10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774억으로 집계됐다. 외식 수요는 줄고 가정식 수요가 늘어난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깻잎, 통조림, 각종 통조림, 장류, 편의, 면. 갑자기 배고프네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사람들 마트 가서 장보고 지보고 장보고 지보고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또한 뭐 미중 분쟁, 무역 분쟁 재점화로 대두 가격 하락이 점쳐지며 샘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다. 콩을 원재료로 하는 간장, 고추장과 같은 전통 장류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뭐 이런 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샘표가 대두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이점은 없을 것. 결국 실적 발표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주식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확실한 이런 증가세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제일약품 이 두 가지의 상한가 원인이 더 오래 갈 것 같죠? 아무래도 샘표는 왠지 다음 주에는 이대로 유지할 것 같고, 느낌이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는 다음 주에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다음 주 돼 봐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샘표 식품 봤고요. 명문제약 보겠습니다. 또 제약주예요. 얘도 코로나에 연관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문제약
시가총액 약 1600억 정도고 코스피 504위, 상당 주식수는 2400만 주 정도고요. 외국인 소진율은 약 2% 정도 되겠습니다. 변동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뉴스를 보면은 왜 상한가를 갔냐? 너도 혹시 나파모스타트니? 명문제약의 주가는 5,550원을 보이고 있다.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CMP정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었다. 뭐야 이게, 잠깐만. CMP정 주성분 카모스타트인데 나파모스타트와 유사한 성분으로 알려졌다. 와,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 카모스타트,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카모스타트를 주성분으로 한 CMP정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파스텔은 뭐 같은 내용이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명문제약의 CMP정에 다시금 기대 심리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가능성은 있죠. 유사한 성분, 뭐 600배라고 하면 당연히 렘데시비르보다는 확실하게 나파모스타트가 훨씬 수용량이 높은 거고,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췌장염 치료제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가격,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렘데시비르는 뭐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랑 뭐 미국에 있을 때 살 때 가격이 뭐 차이가 크긴 한데, 결국 이것도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고. 다음 상한가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명문제약, 얘도 명문제약 아까 본 종목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비슷하네요. 아까 봤구나, 죄송합니다. 메타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랩스 작은 회사네요. 시가총액 654억, 코스피 800이 정도 되고 상당 주식수는 52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날 상한가 친 종목은 크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또는 실적 대박주, 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율 없고요. 실적은 우리나라 대부분 바이오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치료제를 다 만들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분기 실적이 좋았나 보네요. 메타랩스가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한가에 진입했다. 이날 메타랩스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267억, 269억,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6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코로나의 우려에도 탈모 케어, 화장품, 패션 등 사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이다. 화장품 관련주인가 보네요, 메타랩스. 그리고 패션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268억, 473억, 869억의 큰 폭의 성장 흐름을 1분기에도 이뤄갔다. 신규 사업을 뭐 여러가지 하고 있나 봅니다. 매출액 268억, 474억, 869억.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흑자를 볼 것 같아요. 5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면 그 다음에는 관리 종목이죠. 그 다음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쯤 되면 모든 힘을 다 모아서라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려고 할 겁니다. 자본금 또 조금씩 늘고 있고. 2000년에 설립되어 코스피에 상장됐고 2018년 3월에 메타랩스로 상호 변경. 의류, 자파 및 장신구의 제조, 가공,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고, MSO 부문, 매칭 서비스 부문, 바이오 화장품 부문님. 메타케어 계열회사가 5개래요. 메타케어, 메타약품, 테크랩스, 메타랩스 코스메틱, 메타홍콩.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연관이 많이 있나봐요. 비보전도 루미마이크로랑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 2014년 5년 그때쯤 중국에 뭐 마스크 팩만 만들다고 하면 막 주식 막 두세 배씩 막 오른 종목들 많았어요. 그때도 진짜 별의별 제약 회사들이 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막 뭐 마스크팩 만든다, 마스크팩 연구한다, 막 그런 말로 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뭐 잘 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뭐 이름 바꾸고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기업도 많죠. 느낌이 제2의 네이처셀. 워낙에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툭 치면 쭉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지지를 받기도 했고, 또 여기서 이렇게 5일선, 21선, 60일선 모아가는 시점에서 5일선이 쭉 올라갔죠. 그리고 121선까지 뚫었어요. 얘도 월요일날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월요일보다 한 화요일 정도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화요일. 뭘 분명히 말씀드렸을까요? 마지막 진입 기회라고도 아주 대놓고 말씀드렸네요. 타 종목에 미안하지만 사가지고 던지고 다 태웠습니다. 이번엔 평단이 조금 올라갔네요. 저는 한 주도 팔 생각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팔아요. 텔콘도 그때 19,000원까지 갔을 때도 뭐 안 판다 안 판다 지금 다 없죠 그 사람들. 텔콘 주주 나밖에 없는 것 같아.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텔콘 주주분들 계시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몇 분 계시는지 궁금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메타즈랩스 다음에 한양증권 우선주는 뭐 상한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52억, 상장 주식수는 52만 주. 그냥 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은 뉴스, 아주 작은 뉴스 때문에 쳤을 수도 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요? 뭐야? 실적 보조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일 목요일날 한양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1,400억 원을 기록했다. 와, 영업이익은 135억 원을 같은 기간 137% 성장했다. 기업금융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 1분기 기업금융 부문 영업수익은 202억. 엄청나네요, 증권사.
원인은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와 구조화 금융 관련 덕분이다. 자기매매 부문 영업수익은 1080억, 원래 500억 정도 됐었나 보네요. 주식, 채권, 파생 등 전 자산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기록했다. 판관비는 판매관리비는 전년동비 대비 120억 원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한양증권도 한양증권 이거 많이 올랐겠네요. 12%. 점상이라서 이 종목은 뭐 산 사람들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많겠네. 7,600원짜리 5,000주 사고 팔았으면 3,500만원 아닌가요? 4,300만원 정도? 와. 아마 시외에 샀다든지 아니면은 그 금융감독원 뉴스를 보고 얼른 들어왔다든지.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걸 샀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11만 주 오늘. 월요일날 재밌어 보이는 종목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코스닥 제약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중 제일 많아요.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5천만 주. 2억 8천만 주네요, 상장 주식수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1,500억 원 정도고 외국인 소진율은 약 4% 정도 됩니다. 와, 반듯하네요. 반듯하게 가다가 톡. 봉들이 소순적이 몇 번 있긴 있는데 거래량은 제일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 많이 터졌네. 오, 5천만 주. 와, 많이 흔들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저는 주식에 대해 단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따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보면은 어린이 괴질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아스피린 치료가 부각된다. 조화제약이 상승세다. 미국 현지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증과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괴질이 확산되면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항생제 등이 치료제로 쓰인다는 소식에 기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는 뭐 거의 필수 치료제예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항생제,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고, 진통제 및 소염제죠. 스테로이드, 또 소염제. 어쨌든 뭐 염증 치료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나요? 잠깐만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얘기한다. 부신 피지 호르몬제, 남성 호르몬제. 호르몬제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욕주에선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어린이 궤질 환자가 나왔다.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보건국은 다른 49개 주 보건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이러한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경우 심장 동맥의 염증까지 동반한 독성 쇼크이 가와사키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증후군은 스테로이드, 정맥 면역 글로불린, 아스피린, 항생제 등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다. 되게 많이 쓰는 약제들이에요. 이거는 꼭 그 말은 꼭 조화제약만 제작을 하는 약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화제약은 바소피린 장용정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성분 함량은 아스피린 100mg이다. 아스피린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상비약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마트에서도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종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21% 정도를 갖고 계세요. 큰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게시판 분위기 한번 보면은 오르리아 어찌됐든 얼마만에 상한가냐. 주주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 다지고 조용히 이렇게, 저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가. 21선 주봉이에요. 21주봉, 5주봉, 20주봉이 이렇게 쭉 만나서 쭉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조용히 가는 거야. 조용히 가다가 작은 어떤 페이스메이커나 아니면 뭐 발화점이나 인화점 뭐 그걸 탁 건드리는 순간 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저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해요. 이런 종목은 설령 여기서 하한가를 쳐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터지면서 안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절대 안 좋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오르죠. 네, 떨어질 일은 거의 없죠. 여기서 바닥을 타면 과정에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팔 사람들은 거의 팔았으니까 이제 살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팔 사람들은 이쪽쯤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이쪽쯤에서 샀겠죠. 이쪽쯤에서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여기서 팔든 하는 거고, 이익을 볼 사람들은 이쪽쯤을 노리면서 가지고 있겠죠. 네. 많이 흔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약 5천만 주가 터진 거래량이 바로 이전 수준 뭐 5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저는 좋아합니다. 텔코는 제가 너무 좀 섣부르게 오긴 왔어요. 처음 샀을 때 되게 섣부르게 샀었어요, 제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종목 샀었거든요. 에이다라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에이다가 거의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제가 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을 때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더라고요. 그때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 총 7종목을 살펴봤고, 많이 궁금해 하시고 좋아요 또는 뭐 싫어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게 저로서는 이 관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런 주제로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네, 어떤 이유에서건 이분들이 많이 봐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도 이렇게 상한가 종목, 그리고 나중에는 뭐 더 괜찮다고 보면은 하한가 종목들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더 여러 번 자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데 지금 벌써 영상 하나 둘셋넷 4개 올라갔거든요. 4개 올라갔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에 비해서는.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새로 구독하러 오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